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대하 드라마 오늘이 3편 마지막 편입니다. 자, 1편에서는 계엄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계엄의 이 상황을 쭉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편은 국회 투입 그리고 체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알아볼 대목은 마지막 바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일단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함께 이 공소장의 한계와 어떤 대목에서 맞붙고 있는지까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대통령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김용현 장관은 계엄 사흘 전에 방첩사령관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이 계엄을 찬성할 것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이 안 알려졌던 부분인데 검찰 공소장에 쓰여있는 내용에 따르면 좀 새롭게 봤는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이 10시 27분에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 옆에 있는 합참 사무실 지하에 있는 작전 통제실 지하 벙커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로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는 문건을 하나 줬다는 겁니다. 그 문건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국방부 일반 명령을 지금 내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핵심은 뭐냐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이라는 걸 새로 꾸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93회 제2기갑여단장 탱크 담당하는 2단장 그리고 뭐 이런 사람 했고 거기에 1부장, 2부장, 3부장 그 밑에 정보사 요원까지 딱딱딱딱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이름을 딱딱 알려주면서 이 사람들 인사명령 내라 일반 명령을 내렸다는. 자, 그럼 이들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왜 꾸리려고 했느냐?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고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기획관이 거부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봤더니 인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수갑 이런 뭐 이렇게 체포하려는 물품까지 들어있어서 그것까지는 지금 같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알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있었다라고 검찰은 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자, 선관위로 갈 건데요. 선관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 가장 임무를 많이 부여받은 건 바로 정보사입니다. 제가 첫날 전해드렸지만 자, 정보사는 가장 먼저 구체적인 액션을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뭐 방첩사, 그 다음에 뭐 수방사 이런 곳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움직이지만 유일하게 정보사만 미리 움직입니다. 계엄 선포가 되기 전에 어디로? 선관위로. 그러니까 그만큼 선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거는 CCTV에 찍혀 있으니까 어쨌든 먼저 출동한 것 자체는 그건 사실 100%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계엄 선포하기 1시간 반 전인 밤 9시에 실탄 100발을 소지한 정보사대원 10명이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전에 선관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선관위로 들어간 건 바로 10시 27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직후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 병력에게 연락을 합니다. 즉시 진입해서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 올 때까지 선관위를 일단 점거하고 있어라. 바로 들어가죠. 10시 30분 선관위의 당직실을 장악합니다. 당직실에는 당직 서고 있는 선관위 직원과 방호원이 있었는데 그들이 저항할 수 없게 하고 그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밖으로 연락할 수 없게 유선 전화도 끊었다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통합관제실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합관제실로 가라고 이미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검찰은 여기서 뭘 했다? 여기 사진 찍는 거 보이시죠? 뭘 찍은 거냐 보면 선관위의 통합명부 시스템 서버 여기는 뭘 관리하는 곳이냐면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곳인데 통로, 통합 스토리지 등을 일단 사진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결국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지금 특히 이제 사전투표에 있어서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명부와
거기 이제 통합 명부, 이 명부와 그 다음에 실제 투표 하는 사람의 수가, 사람의 명단이 같아야 되는데, 이 명단과 투표자 실제로 그게 달라서 나는 투표를 안 했는데 한 걸로 나와 있고, 뭐 이런 지금 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있어서 이 명부가 뭔가 조작됐다라는 게 지금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니까 아마 여기를 담당하는 여기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통합관제실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죠. 그리고 여기 나가 있는 정보사는 뭘 찍어서 보내냐면 중앙선관위원회 조직도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조직도를 보고 찍어서 보냅니다. 누구에게? 바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문상호 사령관은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판교에 있었어요. 판교. 왜 판교에 있었냐? 판교 100여 단에 정보사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사 요원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에요. 김용현 장관이 일반 명령을 해서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던 정보사 요원 각 20명씩 돼 있죠. 이런 여기에 수사본부 2수사단에 포함될 인력들이 대원 약 30명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자, 이 조직도를 보고 문상호 사령관은 이 대원들에게 체포해야 할 선관위 명단을 알려줬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대령의 지시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어대령은 이 대원들에게 지금 알려준 이 선관위 인원들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너희들은 새벽 5시에 출동을 해서 도착해 있어라.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 이 직원들, 지금 명단에 넘어가 있는 거죠. 이 직원들을 신원을 확인한 후에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에 수도방위 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 수방사 B1 벙커가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인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포함한 그 정치인들을 체포하면 구금하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원들은 이런 거를 준비를 해갔다는 게 검찰 발표입니다. 검찰이 발표하면서 여기 보면 묶을 타이, 그다음에 안대, 야구방망이, 노끈, 묶을 노끈 이런 거를 가져갔다. 이게 바로 그 증거다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대통령 지금 부인하고 있죠. 누구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검찰이 이건 이제 증거라면서 사진 하나 공개한 건데 실제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공개를 하겠죠. 대통령 측은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서대령이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새벽 5시 40분까지 노상원 장관이 누구예요? 그 전 정보사령관, 그 애기보살과 함께 처음부터 김용현 장관 지시를 받아서 민간인인데 정보사를 통제하려고 했던 이 장군을 선관위로 모셔오는 등 노상원 장군 수행을 임무를 시행하라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런데 실제로 는 이뤄지지 않는 거죠.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되고 대통령이 4시 30분경에 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 5시 반에 모두 부대 복귀해라. 대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라고 해서 이 수사단 대원을 돌려보냈다라는 게 일단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정보사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했지만 정보사만 선관위로 간 게 아닙니다. 선관위는 중요한 곳이니 여러 군데가 또 갑니다. 국회 할 때 활약했었던 특전사, 특전사 707 특전사 산하 707에 헬기 태워서 국회에 갔었지. 10시 24분 계엄 담화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네요. 그때 특전사령관은 삼공수 특전여단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계대대는 과천중앙선관위로 보내고, 자, 보내서 뭘 하냐? 불순분자에 의해서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해라. 한계대대는 그리고 수원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라. 실제로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삼공수가 어디에 있냐면 이천에 있어요. 특전사. 여기 가까운 과천. 네, 138명 보내고 수원으로 133명 보냅니다. 이들이 도착한 시간이 과천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40분에서 1시 8분 사이.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138명 갔잖아요. 이 중에 한 86명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선관위 주변에 이렇게 외곽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한 50명 넘게는 요 정보사 10명과 합쳐져서 50 몇 명입니까? 52명. 이 안에 들어가서 선관위를 점거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또 특전사 밑에 있는 구공수가 있어요. 구공수는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인데 여기는 뭘 지시 내리냐면 한계대대는 중앙선관위 분청으로 출동시켜라. 분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선관위 관악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와서 구공수 118명이 선관위 관악으로 가죠. 이게 보통 도착한 시간이 근데 1시 넘어서 도착을 해요. 118명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고 뭐 공포탄, 실탄 같은 것들은 트럭에 싣고 22명이 또 뒤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꽃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어준 씨가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구공수 57명을 보냈다. 가서 뭔가 이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꽃은 여기 서울 서대문구에 있거든요. 여기로 가서 건물을 봉쇄하고 못 들어오게 외부 출입을 막지요. 그럼 방첩사도 투입이 되는데요. 방첩사는 선관위에 가서 뭘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10시 27분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방첩사 1처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선관위의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 4곳을 가서 자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일단 전산실을 확보해라. 첫 번째. 두 번째.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거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좀 있으면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거다. 만약에 안 오면 우리는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일단 갖고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전산 세트를 통제하고 서버를 일단 빨리 카피해라. 기다리지 말고.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와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버 확보, 그래서 부정선거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서버를 갖고 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1처장은 요 4곳에 대해서 투입을 합니다. 1팀, 2팀, 3팀, 4팀 4개 팀을 해서 선관위 첫 번째 과천청사, 두 번째 관악청사, 세 번째 선거연수원, 수원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론조사꽃 여기로 보내는데 보내는 도중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다 돌아왔다. 요게 일단 검찰 수사 내용이고요. 경찰도 자 10시 41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기 남부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관내에 있는 중앙선관위 과천이니까 경기도잖아요. 선관위와 선거연수원 수원이니까 경기도에 경찰과 보내서 통제하라 라고 해서 11시 9분부터 2시까지 봉쇄했다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군데 조금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팩트가 좀 궁금한 대목이 더 남긴 합니다. 10시 27분에 지시를 했는데 보내는 시각이 12시 넘어서 훨씬 넘어서 보내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보냈는지 이런 것들 하여튼 조금 궁금한 대목들이 있던데 그 대목도 나중에 되면 좀 파고 들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일단 선관위는 그렇게 해서 서버를 카피나 떼오라고 했는데 촬영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계엄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제까지 이루어졌을까요? 국회는 새벽 1시에 해제 결의안이 떨어졌는데 새벽 4시 넘어서야 해제가 되거든요. 그 과정 알아봅니다. 새벽 1시 3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선포를 하죠. 그런데 바로 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시 47분 합참 지하 벙커로 대통령이 내려와서 계속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 박한수 계엄사령관,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들과 함께 이 계엄을 꼭 해제해야 되는지 논의를 했다는 거고 2시 13분 그러니까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지 1시간 10분 뒤에 김용현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냐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물어봤고 곽종근 사령관이 어렵다라고 답을 했다. 이게 검찰 수사 내용이고 그러자 김용현 장관이 거기 이제 작전 통제실에 있었잖아요. 지하 벙커에. 거기서 이제 다 모아놓은 상황에서 우리는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 부적,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모든 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4시 26분에 비상겸 해제를 발표를 하고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13명 참석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에 사실상 계엄은 끝났고 4시 32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이 출동했던 모든 병력들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계엄은 일단락이 됩니다. 자, 대하드라마를 제가 쭉 설명드린 이유는 빈틈없이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시작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엄이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국회와 체포조는 지금 검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통령 측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고 거기에 오늘 마지막 선관위 그리고 해제 때까지 3일에 거쳐서 정리를 했는데 자, 제가 마지막 이거 박사님들 이거 꼭 보고 가십시오. 자, 계엄의 줄기 그리고 검찰과 대통령 측은 어떻게 맞설 건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계엄은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번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인공 인물들을 그려보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주도했던 거고 김용현 장관 밑에는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두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주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경찰청장과 국정원도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뭘 하려고 했느냐? 자, 장악하려고 했던 곳은 6곳. 어디? 선관위 3곳.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 그리고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이렇게 6곳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실제로 이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다.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정청래, 김민석, 뭐 더 있죠. 거기에 선관위 직원들까지 체포와 구금하려고 했다. 그럼 뭘 하려고 했느냐? 이걸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국회를 무력화한 다음에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 국회가 워낙 엉망진창이니까 이게 검찰 수사의 결과입니다.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번 계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정당, 선거관리,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144명 등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거다. 계엄은 대통령이 한 계엄은 폭동이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결국 이건 내란과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맞설 대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검찰의 결론입니다. 그죠? 대통령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대통령을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대목으로 지금 수사 그리고 탄핵 심판에 있어서 작용할 텐데 그럼 어떻게 맞서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맞서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핵심이에요. 핵심. 부딪히는 대목 첫 번째. 검찰은 뭐라고 봤다고요? 폭동. 계엄은 폭동이다라고 보는 거고 대통령은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경고하려고. 워낙 국회가 엉망이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도 제대로 밝히질 않으니까 경고하려고 했다는 거고 두 번째 체포와 관련해선 지금 이 체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나는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뭔가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적 없다. 자, 검찰은 방첩사, 경찰, 군을 동원해서 체포를 해서 어디에 구금할 건지까지 준비를 다 했다. 자, 세 번째. 나는 실무장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무장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왜냐하면 뭔가 불상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검찰은 병력 1,500명이 실탄 57,000발을 갖고 나갔다. 대통령은 뭐 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가져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 측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계엄을 준비하면서 김용현과만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그 외 이 나머지 인력들하고도 수차례 계엄 논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에 제가 3일 동안 알려드린 대하 드라마와 대통령의 얘기가 맞서는 대목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검찰 수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길게 검찰 수사 내용을 정리해드린 건 1차 처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6하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앞으로 대통령 수사와 헌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들이 아셔야 이 스토리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히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3회에 걸쳐서 특별히 이 월요일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가 또 빠지면 좀 아쉽죠. 자,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에 부정선거 의혹을 밝힐 목적으로 계엄군을 보낸 기관이 아닌 곳은, 그러니까 계엄군이 안 온 곳, 1번 중앙선관위, 2번 국가정보원, 3번 선거연수원, 4번 여론조사 꽃.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5분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들 대하드라마 3회에 걸쳐서 저 쫓아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설명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